일반 그 성인들에게도 어렵다고 소문난 시험인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만 8살에 95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8살에 봤어요, 이걸요? 네, 9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 능력 시험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의 한국사를 말 그대로 통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구석기 포함해서 전 근대 뭐 그 근대사까지 다 해서 현대사까지 다 봅니까? 네, 이야. 알아요. 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요? 조세호 아저씨는 잘 모르고 네. 유재정 아저씨 아니 그 언제부터 한국사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4살 때 아빠가 차 안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 위인들 노래를 꽂고 들려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노래 따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족들 종족을 여겨 같이 써도 서벽이 역사를 흐른다. 끝났다. 한국사 책을 엄마가 읽어주면서 그 뒤로 제가 직접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 뭐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 남다른 그 유년기 4살 때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한국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됐다. 야 대박이네요 진짜. 장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그게 한 명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고조선 그때 최고 지배층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근데 고조선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부터 고조선을 다스렸던 지배층을 부르는 말이 당군 왕검이에요. 나 지금 진짜 야, 죄송한데 이거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또 딴 생각했네. 아 미치겠네. 이게 이제 그 한국사 공부법이 한 인물에 대해서 책 하나로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을 또 봤다고요? 네, 그 출판사마다 다루는 내용의 정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정약용의 일생을 다룬 책이 있고 네. 목민신서에 대한 책도 있고 네. 경세유포, 뭐 흥흥신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인물에 대한 책을 좀 모아서 보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부분과 이렇게 다층적인 면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그냥 한 인물을 싹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게 아는 거군요. 네, 야, 어쨌든 이게 저 제2의 수능이나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응시하곤 하지만 80점 이상을 받아야 1급을 딸 수 있을 만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근데 사실 기현 PD가 역사학과 아니에요? 역사학과죠? 이거 본 국사학과. 시험 봤어요? 봤어요, 이거? 능력 시험? 몇 급이에요? 몇 급이에요? 예? 90점 정도. 90점? 1급?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시험이 수능보다? 수능보다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수능보다? 네, 그럼 수능 한국사도 풀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럼 그 만점? 네, 와, 수능 한국사 만점이에요? 네. 허기야 그렇겠다. 아 이게 어렵구나. 야, 이걸 정확하게 나 진짜 오늘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연역 순으로 외워요. 가보개형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을미사변 뭐 이런 을사조약. 뭐 몇 년도 뭐 야, 이 참 진짜 대단하다. 아 그리고 조세호 아저씨 의사조약이 아니고 을사 의사늑약. 늑약. 늘사. 네. 아 왜냐면 조약은 서로 합의간에 보는 거고 늑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그렇죠. 게 네. 제가 또. 그때 네. 군대가 막 총을 겨누고 서명해 이렇게 했으니까 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늑약. 그러니까 하랑군이 이제 3.1절과 관련돼서 모두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일단은 이 3.1 운동이 계기가 된 28 독립선언서라고 있거든요. 아, 예, 뭐 얘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당시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그때 연합국이 그 동맹국 즉 독일, 오스트리아한테 막 식민지를 해체하고 막 이렇게 협의를 보려고 파리로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파리 회의거든요. 파리 광화 회의죠. 네네네. 소수의 민족들이 자기의 독립을 알아서 정하게 해주자. 그래서 식민지인들 한마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면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거는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일본은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쵸. 동맹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연합국의 식민지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들이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게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일본의 중심지인 이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바로 28 독립선언서예요. 그 뒤로 그 소식을 손병이라는 그 선생님께서 듣게 되었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만세운동을 펼치자라고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뒤로 5월 말까지 3.1운동은 벌어졌고 그 소식을 들은 유학생들 덕분에 러시아 쪽 지방에도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미국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졌고요. 3.1운동. 우리 또 3.1운동 하면은 유관순 네. 열사. 네. 예. 이 외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좀 계시죠? 네, 저는 윤영숙 열사를 뽑았는데 예. 그 분께서는 그 열사께서는 광주 소피아 여고를 다니고 계셨는데 아. 소피아예요. 소피아 말고. 네. 네, 만세운동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음. 그래서 그쪽에 강주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이때가 3월 10일이었어요. 예. 왼손에 태극기를 들고 계셨거든요. 근데요. 팔이 잘렸어요. 어우. 일본군이 칼로 무참히 팔을 잘랐거든요. 그 정신을 잃고 마세요. 아. 그런데 만세운동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들고 만세운동을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자신감을 얻은 우리 민족들이 더 힘차게 만세를 부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끌려가시게 되는데 그 옥고 중에서 그만 오른쪽 눈을 실명하시고 말아요. 아. 네, 정말 우리가 또 몰랐던 이렇게 또 그 한 분의 우리 또 저 그 기억해야 될 윤형숙 열사. 네. 네. 그렇죠. 아이고. 아, 또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네요. 네네. 예. 일제감정기 슬픈 역사이도 역사인데 그래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중 하나니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자랑스럽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다 병제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아무리 탄압해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자 우리나라니까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이 태극기를 앞으로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하랑군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역사 관련 유튜브라든가 역사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역사가 그렇게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가 우리 민족의 막 그런 발자취 같은 거거든요. 네. 발자국 같은 거. 예전에 있었던 IMF 뭐 아니면 식민지가 됐던 그런 아픈 과거를 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잊으면은 그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역사에서 좋은 점을 실천하고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은 배우면서 그거를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박수 한번 줘요. 정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물론 역사가 지루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고 우리가 그 역사를 아픈 역사라도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조금 많이 가져줬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한 탓에 이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불평불만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재생할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경제도 다른 나라한테 밀리진 않잖아요. 치안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은 나라고 봐요, 여기서는. 이 독립운동가들 열심히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좀 버리지는 않아줬으면 해요.